네, 재밌는 경제방송 보람이 와그락을 지금부터 4부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버리는 우리의 월급. 여러분들은 그 월급을요, 받으면 얼마 동안 쓰시나요?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의 60%가요, 월급 받으면 12일 만에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쇼핑을 하다가 아니었고요. 술을 마시다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적은 월급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월급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합니까? 월급으로 대출금을 받다 보면 또 갚다 보면 빚이 이만큼 생겨나고 이러다가 우리 다 빚쟁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람이 와그락을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알찬 정보를 가득가득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4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4부 와그락을에서는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을 모두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여기에서 공개하니까 끝까지 채널 얼음하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그락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죠. 많이 놀러와주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종목 와그락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센티비에서는 어떠한 관심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죠. 어제가 하루 장이 올랐었고 일주일 내내 장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올라온 종목은 다른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라온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차트상 60일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업종 대표주로서의 상승 기대감, 3분기 실적 개선폭,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니까 이런 종목들이 안 올라갔다고 해서 종목들을 교체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좀 참고 기다리셔야 되고 인내심 좀 필요하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오늘 49만 원 이하가 걸리시면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해보시라고, 매수 단가는 49만 원 이하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48만 원 깨지면은 종가상 48만 원이 하위가 되면은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이 제가 아까 좀 안 좋으면 2,000포인트가 장중이라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시장의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종목의 손절가를 상당히 좀 높게 좀 잡았습니다. 신세계는 사실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마트하고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첫날, 거래처에게 첫날 50%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기준가 대비해서요. 그리고 어제 10% 정도의 조정을 크게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기업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니까 분할 매수로 저점 매수를 해보신다면 좀 좋은 진행을 보여주지 않겠나 싶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고려아연과는 달리 조금 긴 마디를 보시고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37만 2천 원이었는데요. 지금 어제 종가에 마감해서 좀 조정을 더 받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대도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1만 원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35만 원으로 출발 가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쌍용 계열의 시스템 통합업체 SI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대응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정보통신은 조금 평창 테마주입니다. 국내 외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행사의 대회 운영 시스템 구축 경험이 강점으로 부각되는 회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평창 테마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최근에 조금 3,000원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횡보를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같은 경우 조금 거래량이 조금 소폭이나마 급증을 하면서 5일선을 조금 강하게 회복해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 같은 경우 5일선을 강하게 회복해준 종목을 좀 좋아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쪽에서 좀 어제 조금 그 자티전자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6% 정도 떴다가 좀 하락 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상승 마감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대응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은 3,050원에서 3,200원 정도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면서 2,900원에 좀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제일 목표가도 중요하죠, 물론. 그래서 목표가는 3,450원. 이전에 한번 3,450원 조금 최근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보다 조금 낮은 지점에서 한번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이 종목의 대응 전략 한 번에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큐. 한국투자증권의 최철원 대리는 오늘 LG화학 들고 오셨는데요. 2주 연속으로 추천 종목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종목이겠죠. 목표가는 52만 5천 원이고요.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은 신세계 들고 오셨습니다. 이마트와 분리되면서 신규 상장됐는데요. 길게 보고 대응해보면서 목표가는 41만 원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 단기 종목이었습니다. 쌍용정보통신이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테마주죠. 일단 접근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데 주가가 최근 반등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3,45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건영 실장은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우선 유진기업 6월 하이마트 상장 기대감에 목표가는 5,22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동화약품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액상소화제의 당장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뉴스로 동화약품을 들고 오셨는데요. 이 부채꼴 소화제 있죠. 목표가는 6,000원까지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 대응 전략 모두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주신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접 투자하실 때는요.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합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 이전에 18만원 가격대 돌파하기 전에 15만 5천원과 18만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근을 돌파하고 지금 현재로는 20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그 이전에 박스권 하단이었던 15만 5천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추세적인 전환보다는 좀 기술적 반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 SDI의 좀 최근에 수급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수급을 오늘 수급을 한번 본다면은 기관 쪽에서 일단 연기금, 단기성 자금이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최근에 수급도 한번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투신 쪽에서 간간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 쪽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급의 주체가 변화가 되면서 반등,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그 2015년까지 미국인 머크사와 관절염 치료제 HD203에 관련해서 공시가 장기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자체를 우리 국내에서는 3상에 돌입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일단 추가 임상에 돌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계약 금액 자체가 7,800억 정도 되는데요. 10년간 n분의 1로 나눌 경우에 10분의 1, 780억 정도 연간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점점 우상향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와 태양광 산업까지 합치면은 제 생각에는 날개를 좀 단 사자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조금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1,690억에서 2분기엔 1,884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실적으로 어떤 실적 모멘텀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급락이 있었죠.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종목이라고 무섭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이 종목도 조금 바닥을 현재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수급적인 부분에 변화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N자형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21선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쪽에서 조금은 강하게 양봉으로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1선을 회복하고 조금 눌림목을 보여준다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고 난 뒤에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본다면 단기에 봤을 때 이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241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력을 계속 보였다가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전에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는 이후에는 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41선인데 3만원 가격대가 한번 1차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저가 매수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48,000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손절을 하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33,000원 정도를 일단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역시나 하나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손절하지 마시고 이번 장에 꾸준하게 들고 가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 개선기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리콜 사태가 그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모멘텀이 되고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실적 개선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전날 중국 당국의 타이어 리콜 조치에 급락했지만 리콜 규모는 좀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뭐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이 종목도 S&T 대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구조가 이외에도 지속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개. 이 순서는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대응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큐.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와 동부증권의 강지석 과장 함께했는데요. 먼저 넥센타이어입니다. 실적 개선기에 진입했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체크하시고요. 2위는 한국타이어입니다. 중국 당국의 품질 문제 제기 등 악재를 털고 오늘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목표가는 48,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3위는 S&T 대우입니다. 2분기부터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각각의 대응 전략도 참고하시고요. 한화케미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됩니다. 목표가는 52,000원. 마지막 삼성 SDI는 낙폭 과대, 저가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18만 원까지로 설정하셨네요. 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권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변동 내용이 없는데요. 제일모직, 현대하이스코, 대우조선해양, SKC, 휠라코리아가 담겨 있네요.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어제 심택을 보유 중이셨는데 오늘은 매도하셨고요. GS와 두산 두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두산을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입니다.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하나금융지주, 코오롱아이네, GS건설 세 종목 꾸준히 유지됩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SM, 현대차, KB금융 세 종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어서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네 종목이 담겨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기아차, SK, 신한제주 세 종목이 그대로 담겨있고요. 대응 전략도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봤던 종목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는 하시되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장, 내일장 그리고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센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타이어가 장중 9%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가요. 42,500원에 마무리됐는데요.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타이어가 네, 오늘 한국타이어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48,000원까지로 보셨으니까 일단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겠네요. 네, 중장기로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45,000원대 구간을 일단 뚫는 것이 가장 일단 급선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단기적인 추세로 하락 추세가 약간 조정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을 벗어나려면 일단 43,000원 정도 이전 고점을 일단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 금호타이어 때처럼 30만 분 이상이 리콜이 들어가면서 공장 가동 상태가 중단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약 300번 정도 아주 미미한 물량인데요. 그 정도만 리콜이 들어간 상태라 그냥 어저께는 울고 싶은데 누가 땀을 때려준 경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일 마지막 오늘 수급 체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매수를 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매수하고 있을 만큼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46,000원을 넘어서 한 4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추천하셨던 동부증권 강지석 과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제 매일 화요일
화요일마다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김성남의 주식 이야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구필풀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 대표님 네. 덕분에요. 매주 이렇게 주식 투자 노하우를, 비법을 배워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말은요. 네. 짜잔. 제가 하니까 안 나와요. 나왔어요. 나왔나요? 짜잔. 나왔네. 자, 생선의 머리와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에게 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선의 꼬리와 머리, 맛도 맛이지만 머리에 영양가가 가장 많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걸 남을 주라니요. 그러면 보람 씨는 네. 아무리 영양가가 많다고 해서 생선 네. 머리 꼭꼭 씹어 드시나요? 꼭꼭 씹어는 먹진 않지만 이렇게 쪽쪽 빨아먹긴 하는데. 그래요? 네. 야옹. 그러고 보니까 좀 고양이 닮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썰렁하네요. 자, 어두육미라고 하죠. 사실 생선 머리에는 이 골라 먹게 되면요, 정말 살이 맛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선 몸통으로 배부르게 먹을 것인지, 아니면 언제 먹게 될지 모르는 너무너무 맛있는 이 생선 머리지만 언제 먹을 수 있을지 양도 적은 그 생선 머리를 위해서 굶을 것인가 말이죠.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바닥에서 사서 정확하게 고점 꼭대기에서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예측도 힘들 뿐더러 또 부담해야 되는 투자 위험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동안 기껏 애써서 모아놨던 이 수익까지도 다 까먹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손실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 그 욕심을 좀 버리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투자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듣잖아요. 바닥 100일, 천정은 3일. 그러니까 천정에서 팔 수 있는 날은 3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고점에서 팔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보람 씨는 어떤 주식 투자도 해보시잖아요. 네네. 포트폴리오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 주식이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좀 확신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확신이 든 적은 있었는데 좀 더 지켜보다 보면은 더 지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확신이 되는 종목은 없었어요. 맞아요. 이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요. 네. 지하 밑에 벙커가 있다고 그러죠. 사실 이렇게 그 섣부른 바닥 매수, 여기가 바닥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이 벙커 속에 묻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의도하지 않게 장기로 물려가지고요. 내 계좌를 생매장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죠. 또 설사 바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바닥권에서 헤매는 날이 거의 100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근데 왜 100일이 정도 갈까요? 이 점은 조금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 고점에서 물린 신용 물량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잘 아셨네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보통 한 이틀, 3일 정도 조정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미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급등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쉬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고점에서 좀 밀어가지고. 그러면 미수 물량이 자연스럽게 팔고 싶지 않아도 털려버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이랄지 혹은 고점에서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보통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오면 3개월 정도 나오고 더 길어지면 6개월 이상도 나옵니다. 왜? 신용을 연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가 사실은 이 맛도 없고요. 또한 이 펄떡거리는 꼬리 정말 위험합니다. 펄떡거리다가 이 불꽃 싸다구에 이렇게 양쪽 볼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면 이 볼이 파랗게 멍듭니다. 아유. 즉 하한가 물결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사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사라, 이런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발굴을 해도요. 맞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 떨어지는 가격 그리고 질질질 흘러버리는 그 시간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계좌요. 늘어나는 것은 한숨과 주름뿐이죠. 네, 그렇다면요. 언제쯤 사고 또 팔아야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그 추세, 그렇죠? 이 추세가 돌파가 나오거나 또 혹은 중요 이동평균선을 일단 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진입을 해보고 그런 이후에 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추세 하단마다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 보시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 추세가 우상향되고 있는 추세가 깨졌을 때, 이탈됐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동평균선도 5일로 잡을 것인지, 20일로 잡을 것인지, 60일에 잡을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정을 하셔야겠지만 결국 이 방법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게 되겠고요. 오늘 주제처럼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맞아. 듣고 보니까 욕심을 버려라 이 한마디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사실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과 좋은 것은 어른들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처럼 이 바닥과 꼭지는 이 세력에게 양보를 하고요. 몸통만 취함으로 해서 이 시장의 어른들에게 버릇없다라고 혼나지 말고 일단은 실속을 챙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욕심을 좀 덜 부려서 우리 수익을 거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정말 유익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나오시는 거죠? 네, 다음 주에도 보람 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해야죠. 음악 주세요. 네, 오늘도 익숙한 이름이 보입니다. 필명 수다님 오셨고, 그리고 필명 누르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필명 절대 투자자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투자 처음으로 이익 실현했습니다. 유후, 투자를 이 맛에 하나 봐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필명 솔라시도님께서도 글을 써주셨는데요. 투자자에겐 수익을 보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죠. 우울한 저에게 그런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두 분 힘내시라고요. 저희가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 행복한 부자 책 6월호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이벤트 당첨자도 발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마감지수 이벤트부터 함께 해야겠죠. 오늘 코스피가요, 28포인트 오른 2076.83포인트에 마무리됐는데요. 가장 근접하신 분은 필명 지나가는 하루님 2090.39포인트에 예상해 주셨거든요. 역시 같은 선물이죠. 행복한 부자 6월호 책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벤트였죠. 퀴즈왕 뽑기 이벤트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풀어주신 퀴즈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상승파동 중 길이가 가장 길고 상승폭이 크며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는 파동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뿅! 2번 3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당첨자는 필명 여우미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책은 바로 이건데요. 투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 캔피셔 투자의 재구성 책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내일 오후 4시까지 풀어줄 퀴즈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최근 코스피 차트를 본다면 총 3가지 패턴을 그려볼 수 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와그라그 게시판 그리고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칼럼도 읽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제 포트폴리오, 보람이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날이니까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내일도 알찬 소식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따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